안녕하십니까, 이의용입니다. 말이 통하는 나 만들기 프로젝트 동물에서 광장으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들어라, 그리고 이렇게 답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답하라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피드백이죠. 어떻게 답하는 게 좋을까? 특히 오늘은 질문에 대한 질문을 하는 방법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질문이 필요할까요? 어떤 판매원이 쇼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PD하고 먼저 사전 면담을 갖게 됐습니다. 좀 이 PD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었던 모양이에요. 당신 나한테 뭘 한번 팔아보세요. 실력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더니 이 판매원은 즉시 재터리를 보면서 이 재터리가 마음에 드시나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 마음에 드세요? 뭐 이런 게 마음에 드네요. 그거 말고 또 없나요? 네, 또 뭐 색깔도 좋고 이렇게 대답했죠. 이런 재터리 같은 값이 얼마나 되리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잘 모르겠지만 한 2만 5천 원 정도? 좋아요. 그럼 당신에게 특별히 2만 원에 깎아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PD는 깜짝 놀란 거예요. 몇 번의 질문을 통해서 재테리를 자기한테 팔았죠. 이 사람은 굉장히 유능한 판매원이다. 이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대화나 수업할 때 왜 질문이 필요할까요? 상대방의 메시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죠. 또 내가 뭘 모르는지 알 수 있고, 몰랐던 건 알게 되고, 최선의 답을 찾아낼 수 있고, 또 상대방이 모르는 걸 깨닫게 해줄 수가 있어요. 즉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하고 또 선생님이 질문하기도 하고 내가 선생님한테 질문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주고받는 질문은 이런 성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의 7가지 힘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거기에 보면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온다. 그렇습니다. 질문 안 하면 답이 안 나오죠. 질문은 생각을 자극한다. 질문하면 정보를 얻게 된다. 질문하면 통제가 된다. 그죠? 아이가 이렇게 울고 막 그럴 때 질문을 해보세요. 그럼 아이가 생각하느라고 통제가 돼요. 질문하면 마음을 열게 되고 귀를 기울이게 되고 질문에 답하면 스스로 설득이 된다. 이런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질문은 굉장히 유익한 거죠. 여기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림을 이렇게 보고 제가 지나가면 이 그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신다면 이런 질문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저 밑에 물속에 있는 사람은 지금 수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위험한 상황인가요? 그러면 어떤 답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에 그 서 있는 사람하고 저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요? 등등 이런 걸 물어본다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 거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말고 더 많은 것을 비하인드 스토리랄까 이런 것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이고요. 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질문만 하면 더 많이 알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질문은 상대방 이야기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유익한 피드백이다. 그러니까 질문도 피드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피드백에 이렇게 보면 상대방에게 질문을 해주는 거죠. 그 질문은 정말 그 열심히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질문 안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좀 집중 안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왜 질문을 못할까요? 기억하시나요? G20 서울 정상회담 때 폐막식에서 한국 기자들한테 이 질문 발언권을 줬는데 우리나라 기자들 중에서 아무도 질문하지 못해서 결국은 중국 기자가 질문권을 받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우리나라 기자들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기자들이 본인들이 가장 훌륭한 사람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 좀 부끄러워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들이 왜 질문하지 못했을까 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해봤더니
그 기자들이요. 결국 우리나라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수직 문화의 그 반석. 높은 사람한테 말 대답하는 거. 그게 참 힘든 거죠. 그리고 누군가 질문하겠지 하고 서로 미뤘고, 옛날에 이런 거 질문하다 한번 그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이때 딱 일어나서 질문하면 남들이 쟤 왜 이렇게 나대냐, 그죠? 발음이 이렇게 되게 나쁘네, 뭐 그런 비판을 받을 것 같죠.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까 정막이 점점 심해지는데, 그때 그걸 깨는 부담감도 있을 거고, 어, 여기가 이게 보통 전 세계에 막 중계가 되는 너무 큰 무대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없는 거예요. 뭐 오바마 대통령한테 질문할 게 없는 거죠.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질문을 못 하는 거죠. 또 질문해본 경험도 없고, 청중이 없는 개인적인 질문에는 익숙한데, 사람 청중이 있으니까 질문 못 하겠는 거고, 그리고 뭐 샤이, 좀 창피한 거죠. 사람들 앞에 내가 등장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죠. 그 돌발 상황에 대한 준비 부족. 아니, 사전에 질문을 받는다고 했으면 질문을 좀 준비해 가는 건데, 갑자기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여기 여러 가지 문제점, 원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있겠죠. 자, 근데 이걸 조금 간추려 보면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질문을 하면 안 된다. 또 자기 신뢰나 용기 같은 게 없었다는 것이고, 해본 적이 없어서 못한다,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질문 안 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 시간, 대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질문을 왜 하는가, 왜 안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원인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사실은 교육 자체가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저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니까 학생들이 말하는 연습의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때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한 3년 동안 어떻습니까? 말합니까? 말 안 하고 살잖아요. 입 다물고 조용히. 근데 이게 공부가 아니죠. 이거는 비정상적인 어떤 그 공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우선 우리의 질문을 보면 조금 흉을 보일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제 질문 잘하는 학생한테 질문왕 학기말 때 상도 주고, 질문 굉장히 잘 합니다. 뭐 강의 별로 안 합니다. 많은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그러는데, 질문을 받아보면 친절하지 못해요. 아마 긴장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막 추궁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질문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두렵게 만들어요. 어느 젊은 교수님들은 질문 안 받잖아요. 왜? 학생들이 그 무례하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받아들일 용기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가 국회 인사청문회의 영향이 아닐까. 이 청문회라는 것은 영어로 히어링이거든요.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국회의원이 자기 혼자 질문자가 다 말해놓고 1분 동안 답변하시오 라든가. 이게 굉장히 청문회가 아니죠. 말하고 있는데 막고, 자기가 질문하는데 왜 대답을 하냐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질문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고 무의미한 질문을 하고요, 문제 해결과 무관한 질문을 하고, 주제와 무관한 질문을 합니다. 뭐 초등학교 선생님들 보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어느 대학 나왔어요? 뭐 이런 걸 물어본다고. 애인이 있어요? 상대방을 상당히 불쾌하고 정리되지 않은 그런 질문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굉장히 지루하게 하는, 화가 나죠. 그래서 어느 학생 누가 질문하면 뒤에서 막 궁시렁궁시렁 돼요. 너 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냐, 뭐 이런 거 투덜투덜하고. 그래서 질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죠, 교실이라는 데가. 이건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질문할 때는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방의 감정 상태나 입장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죠. 질문 받는 분. 교수님 같으면 교수님 편안하게.
내가 또 알고 싶은 것을 좀 종이에 적어가지고 정확하게 핵심을 물어봐야 되는데, 뭘 물어보는 건지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어요. 다시 얘기하려면 또 시간 끌죠. 그때 나머지 학생들은 굉장히 지루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곤란하지 않게 화제를 가려서 물어봐야 되겠다는 거. 듣는 사람 입장에서 질문함으로써 말하는 사람이 자기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느끼게 한다. 또 가급적 개인적인 관심사보다는 주위 다른 사람도 이거 알고 싶을 것이다. 궁금해할 것이다. 그런 문제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거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질문은 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을 거다. 그래서 공통적인 관심사다 했을 때 그런 질문을 하면 많은 친구들도 같이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게 되죠. 제가 모르는 걸 물어봐야 돼요. 원학생들 보면 이제 이게 모르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는 걸 물어보고 선생님이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죠. 특히 닫힌 질문보다 열린 질문으로 하라는 것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닫힌 질문은 그냥 예스나 노로 대답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닫힌 질문이죠. 밥 먹을래 안 먹을래? 만두 먹을래 안 먹을래? 만두 먹을래? 찐빵 먹을래? 이렇게 예 아니요. 이게 선택 범위가 굉장히 좁은 거예요. 이게 닫힌 질문이라고 그러고 열린 질문이라는 것은 뭐 먹을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OX 문제라든지 둘 중에 하나 고른다든지 또 5개 중에서 하나 고른다든지 하는 건 다 이게 닫힌 질문이죠. 열린 질문, 서술형 질문 이렇게 될 겁니다. 서술형 질문은 영어로는 의문사를 많이 쓰죠. What, how, which, when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대답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질문을 하려면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시간 내에 구체적인 좀 정보를 찾을 때, 단시간 내에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찾는다. 또 어떤 주제에 관한 느낌을 이해했는지 알아본다. 상대 의사를 확인한다. 그러니까 주제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찾는다. 이럴 때는 열린 질문이 좋은지 닫힌 질문이 좋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 상대방이 좀 넓고 깊은 생각을 해서 대답을 하도록 요구할 때는 우리가 열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우 급하다든지 그럴 때는 아주 주표해야 되겠죠, 그죠? 오늘 무엇을 먹을 것인가 하는데 인생에서 이 먹는 건 무엇인가라는 거 이런 부분부터 얘기 시작하면 자장면과 그죠 볶음밥 중 이걸 고르지 못합니다. 5개의 음식이 있는데 어떤 걸 먹을 거냐 할 때는 이게 좀 닫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야외를 간다면 뭘 음식을 만들어 가는 게 좋을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질문을 찾아라. 근데 특히 우리는 수업 중에 질문을 좀 잘 해야 됩니다. 번쩍번쩍 손 들고 있는 학생들 보세요. 수업 중에 질문을 열심히 해서 내가 알고 싶다. 내가 알고 싶다. 질문해야 답이 나오잖아요. 알고 싶을수록 질문을 많이 하는 겁니다. 공식 질문할 때는 발언권을 얻으라는 공식 질문이라는 거는 수업 시간 같은 데 질문할 때죠. 손 들어서 발언권 얻고 가급적 일어나서 예의를 갖춰서 저는 무슨과 누구입니다. 오늘 이런 거 말씀 가르쳐 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뭐는 뭐라는 거 잘 몰랐는데 제가 알게 됐습니다. 라든가. 그리고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이런 게 좀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렇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 교수님 이거 틀렸습니다. 제가 네이버 찾아보니까 이거 아닌데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완곡하지 않은 거죠. 그런 질문을 상대방은 굉장히 불쾌하게 하고 공격적인 질문이 되는 거예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데 혹시 교수님 이거 알고 계신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교수님? 아, 내가 그거 미처 보지 못했네요. 학생 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아, 교수님 이거 아닙니다. 응?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 교수님이 물러나기가 굉장히 어렵고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는 부분, 궁금한 부분, 더 알고 싶은 부분을 명확히 말해서 저희가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답변했을 때, 교수님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잘 알았습니다. 라든가, 막 따지듯이, 논리적인 허점을 이렇게 막 파고들듯이.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열린 질문을 열어봐야 될 건 폐쇄형으로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이 아닌 나만의 어떤 그런 상황은 좀 개인적인 방법을 통해서 질문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어떤 뭐라고 할까요? 기본적 예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이렇게 질문할 때, 공식적인 질문할 때, 또 어떤 그 강연회 같은 데서 질문할 때는 발언권을 일단 얻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누굽니다라는 걸 얘기해 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 어느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간략하게 얘기해요. 근데 내가 뭘 알고 싶다. 뭐가 궁금하다. 그렇게 해주시고 선생님의 말씀으로 제가 조금 견해차가 있는 거는 얘기할 때는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 더 좋은 대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 선생님께 그 답변에 대해서 답변을 해준 다음에 대단히 감사하다. 얘기를 해주면 너무 아름답죠. 저도 이제 강의하러 갔는데 줄탁동시라는 것을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그분이 졸탁동시로 저한테는 줄자가요. 졸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칫 졸탁동시라고 읽기가 쉬워요. 근데 한 분이 일어나더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나중에 끝난 다음에 이분이 5편을 복사를 가져왔어요. 이게 줄인데 왜 졸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저는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참 이게 굉장히 무례한 태도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라는 건요. 보물찾기예요. 금광 같은 데서 땅을 팔 때, 땅을 파는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좋은 질문하면 굉장히 좋은 것이 오고 나쁜 질문을 하면 글쎄요. 좀 어떨까요? 마음도 서로 상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좋은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답하라 세 번째 시간을 같이 공부했는데요. 많은 것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정말 귀를 기울여서 열심히 상대방 말을 들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말에 통하는 나 만들기 프로젝트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